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5 시즌에 대망의 이제 모의고사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시험이 이제 3월 서울시 학력평가가 남았지만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 어쨌든 첫 번째 모의고사 해설일 것 같고요. 오늘 전국에 있는 많은 N수생들이 이 시험을 받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 많이 어려웠죠. 뭐 작년 2024년 3월 덕후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그보다 좀 더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보고 나서 때 아닌 좌절 모드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약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작년 수능 2025 수능 직전 수능의 어쨌든 공통 과목이 편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거의 뭐 1번부터 14번까지는 뭐 굉장히 뭐 할만했고, 조금 삐끗해봐야 뭐 21 정도? 그냥 굉장히 쉬운 공통 과목과 좀 미적분이 그래도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금 뻑뻑한,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뻑뻑한 정도의 어떤 2025 수능이 좀 쉬운 수능으로 평가받았던 수능이었기 때문에 그 수능에 이어서 첫 번째 치는 3월달 모의고사는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이제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진 않았지만 다가오는 3월 26일날 치는 모의고사는 적어도 그 평가원을 반영하는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3월 덕후는 그런 작년 수능 2025 수능 따위는 뭐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냥 문항 번호만 21번, 22번 정도만 이제 문항 번호만 반영이 됐을 뿐 난이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을 거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힘든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추천하는 문항 해설을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요 정도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 문항이고, 특이한 거는 제가 항상 왜 3점짜리 문제더라도 이거는 계산이 이게 훨씬 쉬워요, 꼭 보세요 라는 문항이 한 문제쯤은 있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는 그냥 아예 다 줘버렸어요. 그냥 거뜬하게 풀어라. 그리고 이제 빡빡하게 낸 게 이제 여기 있는 별표들이 좀 빡빡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그냥 풀이만 놓고 보면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복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점검을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하는 문항에 넣어놨어요. 보통 이제 9번 맞추신 분들이 여기까지 점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막 답 맞네 하고 휙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12번, 14, 15, 21 이런 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보고 싶은 해설이니까 제가 뭐 말 안 해도 볼 것 같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비법을 제가 소개시켜 놨는데 뭐 정적분 하는 거랑 넓이 공식 쓰는 거 두 가지 제가 소개시켜 놨으니까요.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없는 문항 번호가 이제 10번 이런 게 있는데 10번도 사실은 그동안 이 덕후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기존의 어떤 그 발상은 작년 수능 14번, 2025 수능 14번에서 오긴 왔는데 마지막에 그걸 혀를 뚫어내는 거, 합해서 180도 댕을 찾는 요 스킬은 그동안의 어떤 덕후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였다. 다만 이제 그 10번 문제가 조금 문항 번호가 조금 아쉬운 거죠. 이게 충분히 저는 12번 급으로 괜찮은데 이게 10번으로 전진 배치되면서 아마 10번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이제 멘탈이 털털 털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덕후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덕후 해설을 굉장히 오래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냥 이제 모양만 조금 바꿔서 내는 그런 건데, 절대값이 연속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F가 연속인 것도 있지만 F가 불연속이 되어진다면 서로 풀맛 차이, 부호 차이가 돼야 끌어올라오면서 붙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푸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은 좀 이제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좀 막혔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어떤 아이디어는
좀 더프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물론 12번도 약간 더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SN에서 SN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하는 거. 요 시그마 스타일. 이것도 더프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 최근 5년 동안에 더프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10번, 11번, 12번 이런 게 약간 더프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재수를 막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고3 학생들 중에서 이걸 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학생들 중에 현역 고3들도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막 응시하시고, 혹은 학교에서 얘를 막 응시시키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역 고3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10번, 11번, 12번은 조금 낯설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없는 문항 번호가 22번이었잖아요. 22번은 뭐 거의 기출 변형입니다. 많이 풀어봤던 스타일이고, 그냥 A3를 기준으로 홀짝씩 나눠서 쭉 가시다가 A3가 만들어지면 다시 A2, A1으로 역추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추적을 빨리 하는 것만 좀 할 줄 알면은 뭐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아마 요 영상들 위주로 올려드릴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 없는 문항들은 전문항 해설을 제가 제 공식 홈페이지나 제 인강 앱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해설은 거기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뻑뻑한 시험이면 틀림이 없고요. 좀 이 와중에도 얘를 잘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완벽하게 96, 100 맞으시는 분들이면은 작년에 이제 실패하신 분들 중에 정말 아깝게 실패하신 분들일 텐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 시험을 나름대로 92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그냥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열심히 겸손하게 좀 잘 하셔서 어떠한 뻑뻑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내가 원점수 96, 100을 맞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겸손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이거를 맞아본 적 없는, 내가 현역 고3 때도 맞아본 적 없는 그런 점수를 맞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나름대로 재수를 이제 시작하면서 나름 개념 공부도 좀 나름 1, 2월에 했고 좀 뭔가 좀 각오를 다지고 시작했는데 너무나 이게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뻥져가지고 아마 오늘 좌절 모드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채로 그냥 이제 그냥 있으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름 이게 이제 덕후 출제진들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좀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평가원에 나오는 6월, 9월 대수능이 이렇게 막 무진장하게 막 다 뻑뻑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이제 수능 때는 좀 더 편한 상황이 올 테니까 그냥 좀 기분 좋게 내가 좀 더 공부할 게 많이 생겼구나, 아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로 마음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 출발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미적분과 확률 통계에 대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도 역시나 제가 또 주요 문항은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전문항 해설은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 앱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어쨌든 수, 목, 금, 토까지 하셔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좀 이렇게 오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바로바로 해설 강의 보면서 베끼다시피 해서 오답을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좀 최대한 고민도 해보시면서 오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출발합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장에서 문제의 정답을 찾기에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찾을 수 있고요. 그런 테크닉 하나 이제 당연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를 리뷰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복습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답부터 찾아드리고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요. 원점을 지납니다. 근데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때 실수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같거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경계가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미분을 하겠죠. 미분을 하시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k의 x 마이너스 4k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1과 3에서 증가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굳이 지금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따가 이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걸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경우는 그냥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시면 되냐면, 그냥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경우 하나, 즉 1과 3에서 이제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1이 이쪽 경계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이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경우 하나, 즉 이 두 가지만 그냥 구하시면은 그냥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 1-2k 얘가 0이다 그냥 처리하시면 네, k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을 집어넣게 되면은 네, 9 플러스네요. 9 플러스 2k가 0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k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그냥 누가 봐도 얘가 지금 최대 라지 m이 되는 거고요. 요게 최소 스몰 m이 되어서 정답을 구하시면은 정답은 3번이라고 하는 것을 네, 빠르게 구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요거는 약간 야매적인 그냥 편법적인 풀이가 되어지는 거고, 그냥 뭐 현장에서 혹은 실전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써도 되는 그런 스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여러 가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접하는 경우죠. 즉 모든 실수가 다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4분의 d 쓰시면 되죠. 얘가 공중부양하거나 접한다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 반의 제곱 처리하시면 k의 제곱 플러스 4k, 얘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로부터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최대가 2분의 1인 걸 알고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9인 걸 알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범위 내에서는 2분의 1보다 더 큰 게 없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더 작은 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냐면, 아까 이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서 왜 1을 이쪽에 잡느냐,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맞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그냥 1일 때, 즉 프라임의 1이 아까 전에 뭐였죠? 1을 넣어주시면은 1-2k죠. 요게 그냥 양수다 처리해도 되고요. 물론 이제 이 경우가 어때요? 얘가 이렇게 같거나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같거나를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프라임의 3은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만 처리해버리면은 이게 아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를 좀 아시면 좋은 건데, 그냥 이렇게만 처리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럴 수 있어요. 얘가 1이 막 이쪽에 있고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일 때 양수고 3일 때 양수니까 다 얘를 만족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만 정답을 구하시면 큰일 나요. 항상 마지막에 뭐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대칭축, 요게 마이너스 k잖아요. 요 대칭축이 1보다는 작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이제 범위가 꾸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범위도 사실은 OK가 되기는 하죠.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면은 1과 3에서도 증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범위랑 이제 합쳐줘야 돼요. 합쳐줘야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1이 되어 여기가 3이 되어지고 여기가 1 되는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역시나 프라임의 1이 양수다. 프라임의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 이제 크거나 같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대칭축.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그 마이너스 k가 3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요거를 이제 또 이제 하나를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정답이랑 요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요게 아마 이제 마이너스 2분의 9 나왔잖아요. 얘가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다. 아마 요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범위랑 여기 있는 이 범위 그리고 앞에 있었던 요 범위까지 합쳐주는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좀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이 문제를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푼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는 뭔가 최대와 최소라고 하는 것이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거의 뭐 1분 컷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등차 수열하고 시그마 파트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이 정도를 딱 한 방에 풀어서 보기 있는 답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꼼꼼하게 개념이 잘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이제 내가 푼 답이 첫 번째 답이 정답이 없었다. 혹은 첫 번째 구한 정답이 막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왜 보기에 없나? 이러시는 분들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자, 출발합니다. 수열 AN이고 등차 수열이 BN이래요. 그리고 시그마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이제 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S1이 A1이다. 즉 여기에 1을 집어넣은 것이 여기에 1을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6분의 A의 1. 요건 뭐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SN에서 S의 n-1을 빼주면 바로 일반항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일반항이 n 더하기 5분의 AN이다 라고 하는 이거. 근데 훨씬 중요한 게 있죠. SN에서 SN-1을 뺐을 때의 이 식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는 건데, 얘는 반드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이 답을 구한 게 보기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계산 막 하다가도 여기서 이제 페이스가 말려버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듭니다. 자,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BN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느껴지세요? 등차 수열이면? 그렇죠. 이게 지금 공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어떤 공차 D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공차 D라고 하는 건 상수 아닙니까? 상수인데 어떻게 얘가 문자고 문자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AN이라고 하는 것이 D 곱하기 N 더하기 5 요런 형태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N 더하기 5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상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AN도 N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결국은 얘도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항상 보면 문제의 문구를 보면 얘는 그냥 수열이라고 줬죠. 등차 수열인데 왜 그냥 수열이라고 줬을까요? 당연히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냥 못 박아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명히 조건이 두 개 있어요. 1번 조건, 2번 조건 두 개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문자는 2개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초항은 A의 1이죠. 그리고 시그마 K는 2부터 6까지예요. 6까지고 AK라고 하는 게 요거죠. 그러니까 공차 D 상수 이렇게 있고 K 플러스 5 요렇게. 요게 지금 84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자가 어떻게 돼요? 문자가 모르는 문자가 A1 하나, 공차 D 하나 이렇게 2개가 이제 문자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문자 세팅을 왜 이렇게 A1과 D에 집중을 하느냐, 왜 BN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결국은 묻고자 하는 질문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묻고자 하는 질문이 항상 우리가 문제풀이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험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카드를 늘 쥐고 있어요. 부분문수라고 하는 카드를 늘 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AK, 즉 AN도 2차 N이 2부터 어쨌든 등차수열인 걸 알고 있으니까 초항과 공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그럼 A1 더하기 상수 D는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2부터 6까지 총 5개의 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 K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등차수열의 상황은 센터가 몇 번째 항이죠? 2부터 6까지의 센터 항은 4번째 항이죠. 4를 넣으면 9가 돼요. 9가 몇 개 있다? 2부터 6까지 총 5개 있다. 요게 등차수열의 합에 관한 내용이죠. 뭐 그냥 계산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얼마다? 84가 되어지면서 첫 번째 식은 바로 A1 더하기 45D가 84. 요게 첫 번째 식 되겠네요. 다 두 번째 식 갑니다. B9가 15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B9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B1으로부터 8D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B1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6분의 A1이다 그랬습니다. 6분의 A1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8D를 더한 거죠. 요게 얼마다? 바로 15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양변 6을 곱해주시면 A1 더하기 6, 8, 48 얘는 6 곱하면 90 요렇게 되어지겠네요. 요게 두 번째 식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연립을 처리하시면요. A의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 공차 D라고 하는 건 2라고 하는 것에 도달합니다. 자, 이때 마지막 계산에 신경을 확실히 써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N이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하고 초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막 갖다 집어넣고 막 부분무수 처리한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분명히 아까 전에 AN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잖아요. 즉 AN이라고 하는 거는 공차 D가 2니까 2N 플러스 10이에요. 이게 AN이에요. 다만 A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계속 시험을 치시면서 신경을 써줘야 여러분의 정답이 보기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산할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니까 일단은 첫 번째 항을 먼저 집어넣어요. 첫 번째 항은 A1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이었죠? 곱하기 A2. A2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분명히 AN이 2N 더하기 10이었죠? 네, N이 2보다 크고 나왔다. 여기 이제 2를 집어넣게 되면 14가 되잖아요. 여기 이제 14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에 분자에 14가 있는 이런 상태. 거기에 대해 뭐 해주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는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2부터 8까지. 그리고 이제 14에다가 AK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거죠. 2K 더하기 10. 오른쪽은 2K 더하기 12.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여기 약분될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2로 빠져나오면은 k 더하기 5, 여기도 2로 빠져나오면 k 더하기 6, 앞에 4가 빠져나왔죠? 그럼 얘가 2가 약분되고 7 하나 남고 앞에 2분의 1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부분분수 처리해 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12분의 1 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늘 하던 그런 수열 비스무리한 그런 문제인데요. 꼼꼼하게 하지 않고 내가 줏대 없이 뭐부터 건드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딱 체크하지 못하면은 쉽사리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풀면서 한 방에 풀고 넘어갈 정도의 실력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력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막 급하게 들이대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안 보인다고 그냥 막 갖다 대입 집어넣다 보면 뭔가 보이겠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그마와 등차수열에 관한 문제니까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덤벼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 거의 뭐 기출 변형이고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뭐 2014년 6월 모의평가 13번, 네, 9월 모의평가 13번,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 13번. 아마 다 13번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또 번호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2024년도에 평가원이 계속 내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냥 변형한 문제이긴 해요. 다만 제가 여러분 앞서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적분하는 게 있고 넓이 공식, 잘라서 넓이 공식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둘 다 해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적분 계산도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요. 그 fx와 2분의 1x가 원점과 1사분면 위의 두 점 A, B에서 만나고 OB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5의 2의 4배다. 그런데 얘가 요 길이가 2 루트 5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참 간단한 건데 요 길이가 지금 2 루트 5잖아요. 요 기울기가 왜 2분의 1이 왜 있겠어요? 결국은 1대 2대 루트 5 쓰란 얘기거든. 거기에 왜 루트 5가 있겠냐고.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했던 기출의 스타일인 거니까 이 점을 찍을 때 4,2라고 하는 걸 찍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1대 2대 루트 5구나.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5의 2의 길이에다가 4배를 한 게 5b래요. 그럼 얘를 그냥 쭉 내려주시면은 나름 이게 닮은 비가 1대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닮은 비가 1대 4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점 A라고 하는 것이 1,2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 C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A, B를 2대 1로 내분한 거래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또 얘가 2대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점의 X좌표라고 하는 건 3, 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요게 직선 위의 점이니까 얘는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3, 뭐 요렇게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1과 S2의 넓이를 구하세요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S2에서 S1을 빼는 걸 원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S2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가 위에 있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직선이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함수를 끌고 올 때 2분의 1x fx 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f를 빼줘야 S2는 양수가 되어지는 거고 S1에 음수 붙은 거는 이제 위에 있으니까 역전돼가지고 요 모양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의 최고차항이 2분의 1이라고 그랬고 얘랑 지금 만나는 교점들을 살펴보시면은 원점 1, 4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가 x, x-1, x-4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f가 최고차항이 2분의 1인 3차 함수인데 앞에 음수 붙었잖아요. 이렇게 음수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한 방에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전개가 괜찮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얘가 그냥 x로 있어가지고 전개가 편해요. 그냥 이 정도 적분은 그냥 저는 그냥 충분히 현장에서 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한 3줄? 한 4줄? 한 3줄, 4줄만 더 적으면 되는 거라서 저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8분의 27이 되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x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 있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여기도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고, 여기도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x로 맞춰주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를 내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적분하라고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적분하기에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적분하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왜 넓이 공식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요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그림이 0과 1과 4를 지나죠.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넓이가 S1이고요. 요거는 공식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이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하시고, 요 길이가 1이니까 1의 세제곱에다가 센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부터 4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얘가 이제 2분의 7이 되죠. 요렇게 이제 구하시면 여기가 S1이 나와요. 요게 이제 24분의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2를 구해야 되는 건데, S2는 요 넓이죠. 요 넓이가 되어지는 건데, 얘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요렇게 잘라야 돼요. 잘라주면은 여기 있는 요거는 삼각형 넓이로 구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가 지금 3을 넣어주면 3이니까 요 넓이는 뭐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달골의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결국 얘를 세근의 합은 센터 변곡점 곱하기 3 얘를 이용하시면은 얘가 근이 0, 1, 4였으니까 세근의 합이 5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얘도 세근의 합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3, 다른 색깔로 할게요. 3, 그리고 1, 그리고 1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야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0이 되잖아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요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얘가 나름 얘가 접선이란 소리예요. 접선이 돼야 여기서 1에서 이제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넓이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12분의 절대값 A 2분의 1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2를 구하시면은 여기는 요 삼각형 넓이가 3이 되어지고요. 여기는 요 계산하시면은 얘가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S2의 넓이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3분의 11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1에서 여기 있는 24분의 7을 빼면 정답이 되고, 똑같이 8분의 27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요즘 뭐 이 정도 공식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요거는 다 알죠. 12분의 공식은 다 아실 것 같고, 요 공식, 요게 이제 뭐 센터로부터 요 거리 구하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뭐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제가 이것도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 넘어가는 갈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나 적분을 하나 큰 차이 없게 출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적분이 굉장히 귀찮게
짜증나게, 전개가 좀 짜증나게 줘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공식을 써서 푸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평가원의 취지랑은 좀 맞지 않는 거고, 요즘 최근 들어 이런 어떤 테크닉들이 많이 안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문제를 내신 분도 적분하라고 그냥 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깔끔하고 괜찮은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한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그림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보세요. 일단 오른쪽 보시면은 sin 파이 x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지금 주기가 2인 이런 삼각함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0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이 0은 구멍이 빵 하고 뚫려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ax 더하기 2a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런 직선을 그리기 좀 애매할 때는 확실하게 얘가 어딜 지나는지 그 기준선을 그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잖아요. 그럼 여기 2a가 지워지면서 1을 지나요. 즉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란 소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냐면은 대충 한 이쯤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문제상에서 지금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기울기가 A가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언제예요? 바로 요 원점을 지날 때, 요렇게 이어주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 작다라 그랬어요. 더 작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란 얘기죠. 이렇게 돌리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문제를 좀 더 읽어볼게요. 어떤 양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t로부터 t까지 그 구간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의 합을 gt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상황에서, 자, 여기는 이 부분이 좀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좀 절로 가져갈게요. 요렇게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그 오른쪽 t, 왼쪽 마이너스 t에서 어떤 구간을 딱 자릅니다. 요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요. 잡으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때의 어떤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t가 어쨌든 양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작은 거 좀 이렇게 작아졌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의 최대는 오른쪽 끝점이 최대가 되어지는 거고, 왼쪽 끝점은 여전히 여기 있는 요 값, 요게 지금 y절편이죠. 요게 지금 2a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최대는 오른쪽, 최소는 2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2분의 1이 되면,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대가 1을 찍고요, 여전히 최소는 2a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좀 더 가요. 좀 더 가더라도 최대는 1이 되어지고요, 최소는 여전히 여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최소라고 하는 거는 언제쯤 이게 바뀌냐면은 얘가 요렇게 2분의 3 정도는 돼야 최대는 여전히 1이겠지만
최소 같은 경우는 요게 더 작을 것이냐 이게 더 작을 것이냐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더 내려와 있냐 올라가 있냐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의 1과 g의 2를 뺐더니 2분의 1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g의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였고요. 그러니까 최대가 1이죠. 최대가 1이에요. 그리고 t가 2가 되어서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대는 1이에요. 다만 이때는 최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도 최대, 여기도 최대. 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g의 1 같은 경우는 이때의 최대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더하는 거죠. 마찬가지 g의 2 같은 경우도 최대는 1이고 거기에 최소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나 2일 때나 뭐가 같다? 최대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을 빼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의 차이가 되어진다? 1일 때의 최소값에서 2일 때의 최소를 뺀 값이 되어지고 그 값이 2분의 1이고 그게 0보다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g1일 때의 최소가 좀 더 올라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얘가 요런 식으로 1일 때의 최소가 좀 더 위에 올라가 있고 2일 때의 최소는 여기죠. 2일 때의 최소가 현재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최소가 2분의 1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가 어디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아까 전에 2a 더하기 1이었잖아. 결국은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gt가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대와 최소를 합해서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자, 다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어쨌든 t가 굉장히 작을 때는 최대가 오른쪽 끝점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해서 2분의 1이 되려면은 이 꼭대기가 이렇게 와줘야 돼요. 여기가 돼줘야 요렇게 돼줘야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합해서 드디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스타트고 1호부터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여전히 뭐예요?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더 와도 어때요? 더 와도 최대가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여기.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옆으로 눕혔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막 최대와 최소의 합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보통 우리가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간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의 3등분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이 90도의 3등분 지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찾던 사인 6분의 파이, 즉 이제 닮은 비를 쓴 거예요. 3등분 한 거의 첫 번째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어디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바로 6분의 7 되어져요. 여기 6분의 7.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잖아.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는 2분의 1이 되어지는 거고요. 언제까지다? 6분의 7일 때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손쉽게 무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근데 얘는 뭐지?
얘는 어떤 구간으로 나오고 얘는 어떤 한 점, 원포인트가 되어지는 건데 그 원포인트에서 또 최대와 최소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요, 좀 더 옆으로 눕혀봐요. 딱 여기까지 왔어요. 2까지 왔어요. 이렇게 2까지 오더라도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이죠.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오는 동안은 요 구간 2분의 1부터 6분의 7, 요 구간 말고는 합해서 2분의 1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좀 더 옆으로 가란 얘긴데, 좀 더 옆으로 무빙을 타는 순간 무조건 최소는 어때요? 최소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버려요. 좀 더 옆으로 가는 순간. 그러면 최대와 최소의 합이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가 결국은 2분의 3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가 되는 건데, 이쪽에선 더 이상 최대가 2분의 3이 될 수가 없고요. 결국 최대가 2분의 3이 되는 순간은 어딜 찾는 거다? 바로 여기를 찾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찾는 거예요. 여기를. 뭘 집어넣으면 2분의 3입니까? 얘를 찾는 거라고요. 얘를 찾아내면은 요때 이제 최대가 2분의 3,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합해서 2분의 1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어지고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여기 뭐 넣으면 2분의 3이냐 찾아주시면은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인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8을 넣어주시면 기가 막히게 2분의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t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여기 있는 2분의 1, 6분의 7, 3분의 8을 몽땅 다 더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뭐 이거를 좀 그림을 그리고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느라 좀 길어졌긴 했지만, 조금만 이 그림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부분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모든 포커스가 이쪽에만 있다 보면은 페이스가 말려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원포인트가 있는 거지? 빨리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수투 문제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이해 영역이 되어지는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좀 잘못 풀면은 내 답이 이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페이스가 자꾸 말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의 문제면은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한다. 그냥 뭐 과거에, 지금 이제 계속 22번이 수열 파트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22번에 최고난도 수투 문제 들어가던 그 시절 있죠. 그 시절에 22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t 값이 3분의 1 뿐이래요. 그때 f2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f가 t가 3분의 1 뿐인 이 상황이 되게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곡선 y는 fx 플러스 t 위의 점에 t, ft 더하기 t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접선이 어떻게 하면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0이면 되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예요.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인데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어쨌든 원점을 지나야 되고 뭐 극값 두 개 있다고 쳐봐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t 값이
있어요. 실수 t니까 t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를 양수 t만큼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t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t가 되는 순간에 요 x좌표도 이만큼 똑같이 간격으로 치면은 여기가 이제 t,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t, ft 더하기 t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의 접선이 요거죠. 요게 x축과 만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 유일하게 3분의 1 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를 좀 더 많이 올려가지고요. 이쯤 올렸다 칩시다. 올려서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치면요. 그럼 이제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면은 이만큼 더 갔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뭐다?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뿐이라 그랬어요. 이것뿐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요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얘도 3분의 2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올라가면 3분의 2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분의 2만큼 올라갔을 때 또 이쪽에 3분의 2 해도 기울기 0 되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을 안 된다. 어쨌든 얘가 t만큼 올라간 만큼 옆으로도 t만큼 가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원상 복귀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극값이 두 개가 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 문제의 페이스가 말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극값이 없는데? 그럼 그냥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는데? 라고 덤비면은 근데 왜 얘를 최대를 묻고 있지? 여기서 말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값이 두 개 있는 상황에서도 t값이 3분의 1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 여러 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0에서 접하고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쳐봐요. 그냥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t값이 만약에 조금만 양수예요. 조금만 양수 더 커졌어. 진짜 작은 양수. 살짝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 살짝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절대로 0이 아니죠. 0이 아니죠. 그럼 얘를 올려봐요. 올려보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딱 요 간격이 3분의 1이고 여기도 3분의 1 되는 순간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어떻다? 3분의 1에서 기울기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때요? 더 올라가면 어때요? 이쪽에 아무리 잡아도 기울기 0 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그럼 이제 t값이 음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t값이 음수라고 하는 건 얘가 내려오는 걸 얘기하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건 얘가 옆으로 가란 소리예요. 요게 지금 t가 되어지면은 이 옆으로가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또 뭐가 돼요? 0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더 이상 아무리 t를 내려보아도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 경우 0에서 접하고 3분의 1에서 극소를 가지는 요 상황도 극값은 두 개지만 여기 있는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 얘를 일단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극값이 두 개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결국 포인트가 되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1이라고 해볼까요?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요. 그럼 똑같아요. 얘를 지금 내가 T만큼 올리죠. 올리면서 올린 만큼 옆으로 가서 접선의 기울기 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오면 요 순간 됐죠? 얘가 3분의 1, 3분의 1 되는 순간이면 기울기 0등이 나타나죠. 그러면 3분의 1일 때 오케이. 그러다가 좀 더 올려가지고 탁 요렇게 1만큼 올렸다 생각해봐요. 즉 여기가 지금 1인 거야. 여기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던 얘가 이렇게 있던 얘가 한 칸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만큼 올라간 만큼 여기도 이제 1. 물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1이에요 지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은 어때요? 분명히 기울기는 0이긴 한데 얘가 완전히 x축과 무수히 많이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3분의 1 혼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극값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극값이 있더라도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복잡하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극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극값이 없는데 어쨌든 프라임 0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은, 자, 일단 f가 원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1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를 내가 뭐 해주면 위로 3분의 1만큼 들어 올렸을 때에 그 3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그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내가 위로 올려도 더 이상 없고,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내려도 더 이상 프라임이 0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f가 최고차항은 현재 1이라 그랬죠? 얘가 지금 3분의 1에서 3중근 같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은 1이고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걔를 내가 얼만큼 들어 올렸느냐가 중요하니까 요 길이를 내가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K라고 처리하시고 얘가 어디를 지나줘야 돼요? 원점을 지나줘야 돼요. 따라서 0을 집어넣으면 0은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1 더하기 K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요 K 값은 얼마다? 27분의 1 이렇게 되어져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F2의 결과, 요건 제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F2라고 하는 첫 번째 정답은 얼마냐면 여기 2 넣어보세요. 2 넣어보시면 3분의 5잖아요. 3분의 5의 세제곱 27분의 125 거기에 1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27분의 126 이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얘는 약분을 쭉 하시면은요 3분의 14가 첫 번째 정답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좀 극값이 두 개 있는 것 중에 가능하다고 했던 그래프 한두 개를 제가 그려드리면서 좀 제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그림이었어요. 0에서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될 때가 분명히 아까 전에 된다 그랬죠. 얘를 3분의 1만큼 들어 올려도 어쨌든 여기 이게 접하면 안 돼요. 대신에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올려도 더 이상 프라임이 0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t값이 음수가 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진 않으니까 더 이상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첫 번째 약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뭐도 된다 그랬냐면은 이런 상황도 된다 그랬습니다. 뭔가 원점을 지나는데 이런 느낌. 뭔가 여기가 3분의 1이 되어지고 여기가 어떤 극값이 위치가 P라고 한다면 여기에 함수값도 똑같이 마이너스 P가 되어져서 여기 있는 이 F를 내가 위로 T만큼 올렸을 때에 올리다가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 됐을 때 처음으로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생기고 좀 더 올려가지고 탁 어떤 상황이 될 때 P만큼 들어 올려서 여기가 P, 여기가 P, 여기가 P, 여기가 P가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역시나 0이 되어지지만 X축과 무수히 만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는 제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이 상황을 찾으면 두 번째, 이쪽에 있는 게 정답이 되어지는 거고요. 똑같이 얘가 어떤 상황도 가능하냐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마찬가지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역시나 P라고 하면은 이때 P가 뭐예요? 음수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P가 되는 상황. 당연히 마이너스 P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줘도 내가 얘를 그냥 그대로 위로 올리게 되면 위로 올려서 3분의 1. 중요한 건 올렸을 때 이게 3분의 1이면 이게 3분의 1 됐을 때 얘가 위로 떠야 돼요. 공중에 붕 떠서 얘가 이렇게 기울기 0이 돼줘야 되고 더 이상은 올려도 기울기 0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T값이 음수다. 그럼 얘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만약에 P만큼 내려서 탁 역시나 접하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하지만 무수히 많이 만남으로 인해서 역시나 제외가 된다. 요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 종합해 보면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요 두 번째 있는 요 상황과 요 상황은 닮아 있지 않아요? 그냥 P일 때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P겠다. 극값이 P라고 한다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P다. 이게 완전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침 아까 전에 여기는 지금 이게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내가 극값을 P가 0이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0도 0이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 세 개를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이 문제 하나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는 하다 지쳐서 아마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도 저는 너무 싫어요. 이게 5분의 1의 확률로 인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라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싫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이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론 되어지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그럼 이제 fx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프라임이 어쨌든 최고차항이 3이 되어지고 그리고 x 빼기 3분의 1 x 마이너스 p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f를 잡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얘를 이것도 약간 좀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의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얘를 차함수로 끌고 오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fx 플러스 p는 이렇게 하고 최고차항은 1이고 p에서 접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 관통하는 이 점
여기를 뭐 K다라고 해볼까요? 아직까지 제가 K를 쓴 적은 없죠. 아, K를 쓴 적이 있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요거는 뭐라고 하지? Q라고 할까요? Q라고 하면 얘가 X-Q 이렇게 내가 처리를 만약에 한다고 쳐봐요. 그럼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어쨌든 이 Q를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네, 극대 극소의 센터 지점, 얘가 변곡점이죠. 그러면 변곡점이 어떻게 돼요? 변곡점은 2분의 3분의 1 더하기 P 이렇게 되어져서 6분의 1 더하기 2분의 P 요게 이제 변곡점의 위치가 돼요. 어쨌든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3을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P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 세근의 합이 P가 몇 번? 2번 더해지고 Q가 더해지는 거니까 2P 더하기 Q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 Q를 구할 수는 있죠. 그리고 내가 얘를 미분을 처리해서 얘랑 같다 처리해서 P를 구한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온다. 거의 뭐 말라 죽는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굉장히 빡빡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낫냐? 그냥 fx를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c까지는 필요 없고 모르는 문자는 2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미분을 처리하고 3x의 제곱 2ax 플러스 b라고 처리하고 내가 얘를 전개를 해버려서 비교를 때려버리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결론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a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p 이렇게 되고요. b는 p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거 이제 전개하시고 얘랑 갖다 처리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다시 원상복귀. 여기는 요 A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고요. 요 B 자리에 얘를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주면은 이 fx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위에를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f의 p 값이 마이너스 p였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하냐면 f의 p가 마이너스 p다라고 하는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쭉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지막에 2분의 1p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p의 제곱 빼기 p는 0 요렇게 처리가 되고요. p의 세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2p는 0 요렇게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이 p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왜 답이 3개였냐? 아까 보셨던 요 상황이 3개라는 거예요. 지금 요 경우는 답이 뭐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p가 2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p가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요게 정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2였잖아요. 그래서 F2를 한 번 더 구해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F2를 구해요. 다이렉트로 F2를 구하시면 얘가 6-4p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3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어주면 가장 큰 값이 나오겠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요 값이죠.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10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벌써 잊은 거 아니죠? 잊은 거 아니죠? 그 값이 없는 경우가 아까 하나 있었어요. 그 값이 없는 경우가 3분의 14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더 큰 거를 찾아라가 정답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10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 급 되면은 진짜 어려운 문항이고요.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엔 틀림없다. 네, 정리를 잘
하시고 너무 자잘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습을 하기에는 좋은 문제인데 현장에서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그냥 확 하고 덤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까지 막 다 따지고 있으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좀 이럴 때는 좀 과감해져야 된다. 뭔가 조건들이 많잖아요. 개수가 정수고 3차 함수고 1, 2, 3 다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좀 과감하게 덤벼도 괜찮다. 일단 제가 과감하게 답부터 빨리 구하고요. 여러분이 좀 따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점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요 극한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냥 1에서 관통한다, 이렇게. 관통하는데 밑에서 위로 관통한다, 이 개념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여기가 1이 되어도 되죠. 1이 되어도 우극한은 양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나중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따지는 거고, 지금은 일단 이런 느낌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면 답을 채택하시고, 시간이 남았을 때에 그럼 아까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또 뭔가 조건이 걸리면서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를 보시면 다음에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 값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f가 지금 1의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얘가 제곱이거든요. 제곱이고 굉장히 얘가 0에 붙는 아주 작은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관통한다고 치면은 이 fx가 어쨌든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x-1이 하나, 둘 약분이 되면서 이쪽은 이제 완벽하게 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나머지 이쪽에서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값이 존재를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로 갔을 때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f값은 또 뭘 가지면 돼요? x-2라는 인수를 가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x-2라는 인수를 가져줘야 되는 거니까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3차 함수니까 하나 더. 이게 훨씬 더 출발이 깔끔한 거죠. 되셨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완벽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검증을 해볼게요. 먼저 나 조건을 검증해 보면은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 그다음에 얘가 이제 분모는 x-1의 제곱, 그다음 위에는 x-1, x-2, x-k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1보다 왼쪽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굉장히 0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분자 분모 따져서 양인지 음인지만 따져주면 되는 건데, 일단 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현재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K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 K가 1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 다를 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곱하기 fx니까 x, x-1, x-2, x-k 요게 되어지는 거고,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네,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거 계산해 보죠. x-2 이렇게 약분하고요. 여기 2를 집어넣어봐요. 2를 집어넣게 되면 2 그리고 1, 2-k 이렇게 되나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8이다가 되는 거예요. 양변 2 나눠주면 2-k가 마이너스 5에서
4가 되는 거고요. 양변 2 빼주고 음수 곱하고 계산 때려주면은 얘가 K가 마이너스 2에서 7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서서 뭐를 알았어요? K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즉 얘가 없어지고 1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 K가 1에서 7까지, 그리고 모든 개수가 정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K도 당연히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얘가 올 수 있는 게 2, 3, 4, 5, 6까지 가능하다. 요렇게요. 네. 자, 그래서 F의 5를 구하라 그랬죠? 자, F의 5를 구하시면 여기에 5를 넣어요. 5 빼기 1은 4, 3, 5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지고, 이거의 어떤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랬죠? 당연히 양쪽 끝에 한번 넣어보면 돼요. 네, 2를 넣고 6을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은 4, 3, 3 돼서 36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6을 집어넣으면 4, 3,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12가 최소가 될 겁니다. 이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4 정답. 뭐 딱히 푸는데 큰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좀 점검을 해볼 거냐면은, 첫 번째, 요거 x-1이라는 이 인수를 왜 꼭 가져야 되느냐,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x-1이라는 인수를 안 가져요. 즉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1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f의 1이 양수가 되죠. 요 극한을 보내보세요. 극한을 보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얘는 f의 1은 양수가 되고요. 이 밑에는 뭔가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따지면은 x-1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x-2도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x-1이 필요한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안 되고 제곱이란 인수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곱이 돼버리면은 이게 완벽히 분모가 제거되면서 얘가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어딘가 수렴해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x-1은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고요. 얘도 하나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k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밑에서 위로 관통했다 바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무튼 정리를 잘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